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승조의 팔로우 더 머니 시작해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찾아왔나 하실 텐데, 수요일 이제 저녁 9시에 저희가 여러분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라이브 함께 하시고 또 이어서 바로 9시에 인포맥스 라이브에 이어서 바로 팔로우 더 머니까지 많이 시청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조금 늦어졌네요. 근데 수요일마다 9시에 저희 인사드릴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모셔서 시장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할 얘기가 참 많은 시장이죠. 자,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힘든 시장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지만 제가 이제 경제방송 앵커를 하면서 급락, 폭락 이런 얘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냐하면 좀 자극적인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요즘은 좀 그런 표현을 써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며칠째 시장이 좀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시장 다들 보셨겠지만 하락 마감을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작에 비하면 진정세로 마감을 했고 양봉을 그렸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좀 이런 흐름이 진정이 되나 했는데 오늘도 여전히 좀 약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다들 FOMC 회의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오늘 하락은 파생시장에서의 그 바스켓 매도의 인위적인 공격이 좀 들어간 것 같아요. 선물 매매 안 하시고 그 주식 매매 하시는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3일 동안 네. 금융투자가 현물에서는 사는데 ETF 공격 매도가 이틀 전에 4천억, 어저께 3,600억, 오늘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계속 매도를 해요. 그리고 비차익 매도가 세고요. 네. 그리고 외국인들은 쌍끌이 매도하면서 미결제를 늘리면서 집중적으로 그러니까 그저께는 한 1조 3천억 매도했다가 문 닫기 전에 한 7천억 사주고 뺐다가 매도했다 또 청산하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포를 만드는 것 같고 네. 그리고 그 가장 공포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 1등인 삼성전자를 외국인은 또 시세를 죽이니까 팝니다. 예, 64,500원을 붕괴하니까 순식간에 이제 6만 내일 5만을 보느냐. 예, 네. 내일 75bp 하면 5만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등이 저렇게 부러지니까 그동안 괜찮았던 또 IT 부품단에서 몇 가지 뭐또 같이 부러지는 네. 이런 현상이 되니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냥 거의 탈진 상태. 그렇죠. 공포에는 공포보다 이제 탈진 그리고 또 급하신 분들은 이제 반대 매매까지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오니까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런 그 질문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데 할 수 있는 일이 없고 손 놓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는 왜냐하면 옮기면 그 종목은 괜찮은가요? 지금 괜찮은 게 사실 그러니까 괜찮다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현금으로만 사신 분은 네. 뭘 어떻게 하지 마십시오. 그냥 평가성 형태로 견디시는 게 이 시간만 지나가면 한 빠르면 내일 당장부터 네. 그리고 그럴 때는 50bp 했을 때는 내일 당장부터 이제 또 완전히 금년도 저점 진바닥 찍었다 하면서 네. 스위칭 될 텐데 75bp 하면서 나오는 그 데이터들 네. 75bp에서 진짜 같이 공격할 건지 재료 노출로 미국 시장 하루 이틀 빠졌다 돌릴 건지 이런 것들도 다 검증을 좀 해봐야 되겠거든요. 그리고 진짜 삼성전자가 5자 본 다음에 네. 속도도 또 볼래요. 5자 보면 저는 오히려 5자 보면 65,000원 정도까지는 바로 움직일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에 의해서. 네. 그런데 기계적으로. 예.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그 가장 나쁜 게 질질질질 하락하는 것들. 그러니까 화끈하게 그냥 맞을 바에는 확 맞은 게 훨씬 그러면 V자라도 확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25도 각도로 그냥 흘러내리듯이 내리는 게 제일 나쁜 네.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저는 이 그림에서 좀 읽어볼래요. 지금 FOMC 일정이 이번 이제
이제 내일이면 결정됩니다. 오늘 밤 3시면 이제 맞습니다. 나오겠죠. 네, 16일로 그런데, 넘어가는 3시. 네. 네. 근데 오늘 75pp를 하든 50pp를 하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2.0을 언제 넘냐? 그럼 50 하면은 이제 9월 달에 넘는 거고, 네. 이번에 75pp라고 다음에도 빅스텝 하면 바로 이제 7월 달에 넘는 거고, 그렇죠. 이 속도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고, 유독 요새는 중국 증시나 다른, 오늘 중국 증시나 홍콩 쪽은 또 상승했는데, 어제 오늘, 우리는 디커플링이에요. 근데 중국은 산업 생산 지수가 오늘도 잘 나왔잖아요. 수출에 이어서 요새 중국의 어떤 경제 지표가 좀 양호하다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우리는 좀 소외된 느낌이고. 근데 중국은 네. 제가 보기에는 관제 주가 성격이 좀 센 것 같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오히려 시진핑 주석 주가다라고 표현할 정도인데 우리는 지금 약간 그것도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질 때 오히려 우리 꼬리 흔들기가 더 되는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갖다 얘기해서 전에는 미국 시장 오를 때 우리는 디커플링에서 빠졌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요새는 뭐 우리가 더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다음에 거래 대금이 작으니까 뭐 종목별 투매는 더 심해지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처방을 내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방이 내릴 수 없는 장이라면 그냥 몸으로 견디는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아까 좋은 얘기 했는데 지금 이거를 끊어갖고 딴 거를 가서 또 복구할 수 있는 확률보다 깨질 확률이 7, 80%예요. 섣불리 움직였다가 예. 거기에서 복구가 아니라 오히려 네. 더 큰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동의 리스크가 너무 네. 세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3번 정도 하면요 녹아내려요. 그러니까 그런 손절하고 옮겼는데 또 손실을 보고 이런 과정이 3번 정도 일어나면 그러면 녹아내리고 네네. 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네. 그러면 나는 손절을 3% 정도 짧게 잡겠다. 손절 10번 하십시오. 자, 그러면 누적화된 그렇죠. 이것도 지금 시장이 그런 확률이에요. 네. 2,000개 중에서 맞추기가 30개, 50개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0개 중에서 30개, 50개 맞추는 것보다 내가 갖고 있는 게 우량주라면 많이 빠졌다가 V자 나올 때 그때쯤에 어떤 거는 7월 달부터 바로 나올 것 같고 어떤 거는 4, 4분기 지나야 나올 것 같지만 그때 상승 각도에서 대응하는 게 낫지 하락 각도에서 떨어지는 거를 대응한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 추세 전환은 아직 아니거든요. 그러면 산단가 회계 기준에 빠져나오셔서 내가 오를 때 어느 정도 급락했다가 한 20, 30% 오르는 파동이 나올 때 아직까지 산단가 아니더라도 물량을 한 30% 정도 그 종목을 끊었다가 그 종목 딴 데 가지 마시고 그 종목을 변동해서 다시 사서 물량이라도 늘리는 그런 거를 훈련을 해보는 게 오히려 저는 권하지 이거를 왔다 갔다는 권하고 싶지가 않네요. 섣불리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종목을 바꾸고 교체하기보다는 그 종목의 저점에서 조금 더 물량을 모으는 그런 걸 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네. 제가 고민하는 게 지수단보다 이제 요번에 터닝 했을 때 주도주 선택의 종목의 주도주 물증이가 뭔가 나는 그거를 찾아내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이 조종할 때는 다 같이 급락을 해요. 네. 그리고 돌아서요. 돌았을 때 어떤 건 버려야 될 것 같고 어떤 걸 버리냐. 네. 그 다음에 어떤 거는 더 집중해서 끌고 가나. 이거 선택이 저는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내일 뭐 50bp하고 75bp하고 장 어떻게 되나 내일 닥쳐보자고요. 그거는. 그리고 나서 내일 시장에서 의외로 75bp 한다고 그러놓고 뻥치고 50bp 할 수도 있고 저는 이것도 그림자 금융의 시나리오로 보면 골드만삭스나 JP모건이 옛날에 그런 사례도 많거든요. 공포 마케팅을 하는 거예요. 공포 마케팅. 그래서 다 떨어져, 다 팔아, 빨리 더 클라. 그래놓고 지네들이 빅펀드에서 싸그리 걷어놓은 다음에 다시 상황을 지네들이
긍정적 리포트를 내거나 개선되면서 이걸 우리 뒤통수 때리는 것도 허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외국계 증권사들을 너무 그 리포트를 신사적으로 합리적으로 너무 믿어요. 그런데 제가 외국계 증권 쪽에 일을 하거나 그쪽 계통에서 보면 거기도 보면 모사꾼, 사기꾼, 그 다음에 협작꾼 이런 분들이 근사하게 넥타이 딱 메고 그 조직해서 움직이는 그런 에너지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습니다. 아니 그러면 대표님 75bp를 할 가능성이 지난 10일만 해도 75bp 인상을 할 가능성이 지난 10일만 해도 가능성을 이제 퍼센테이지로 했을 때 한 20% 정도, 22%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며칠 만에 90% 이상이 됐습니다. 시장은 거의 뭐 75bp 인상을 기정사실화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럴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죠. 그런데 대표님은 물론 그런 가능성이 높지만 의외로 또 아닐 수도 있다. 그건 내일 뚜껑 열어보겠죠. 그러니까 갑자기 90% 된 가장 결정적인 변수는 이번에 CPI. 그렇죠. 예, 8.6. 41년 만에. 예, 예. 네. 그리고 나서의 또 기술주의 부러짐. 네. 그 다음에 또 공포 마케팅이 코인. 아우. 네. 이 코인 그 공포 마케팅이 오히려 더 공포를 더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게임이나 작년도 11월 달 기억나십니까? 작년도 11월 달에 메타버스 그다음에 또 NFT 하면서 우리 지금 거의 그냥 게임주들이 코인 투자도 무심하게 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이 이제 또 부러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루나 사태 이후에 또 그 코인 쪽에서도 심지어는 테슬라 코인 투자한 게 여기서 더 빠지면 또 손실폭을 극대화해서 테슬라 주가도 발목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믿었던 그 지지 기반을 다 붕괴시켜 놓은 상태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믿었던 지지 기반이 붕괴됐다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끝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네. 어디서 어디서 멈출 건지. 그건 지나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화두가 일주일 주무셔서 그때 깨어나서 그때 보이는 것 같고 판단하시죠. 그것도 하나의 전략적 수가 이거는 제가 40년 가까이 경험의 해치입니다. 앞으로의 일주일의 어떤 방향,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다. 일단 그게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 이제 새벽에 나오는 FOMC 결과가 좀 그 시작이 될 수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내가 이 시세를 안 봐요. 그럼 그 다음에 폭락했다 다시 폭등해 갖고 그렇죠. 나중에 그럴 수도 오면 무슨 일 있었니? 그런 상태도 나올 수도 있다고요. 왜 그런 시각을 얘기하면 난 삼성전자가 네. 지금 오늘 6만 원 근처입니다. 그러면 5만 전자 봐요. 저는 5만 전자 보면 이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것 같아요. 7만 전자 빨리 보게 해줄 수 있다라는 데 배팅을 하겠습니다. 오히려 5만 원대로 내려앉는다면 네. 7만 원대 회복까지 더 빠른 속도로 갈 수 있다. 마치 테슬라 500불 보고 애플 120불 보면 더 빨라질 수도 있다. 지금 미국 증시 판이 무너지겠냐 할 때는 저는 미국 증시 판은 지금 거의 인덱스로 뭐 고점에서 30% 가까이 빠져갖고 뭐 약세장 들어갔다 그래도 저는 뭐 이게 50%까지 그러니까 나스닥 기준으로 만도 부러지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거든요. 저는 10,000에서 11,000에서는 막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대반등 줬는데 그 대반등 폭이 얕고 중간 선거 때까지 또 다른 에너지의 노이즈가 나오면 그때 이제 다음 공격이 나오면 나왔지 이번에 연달아 나오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다시 일정표를 딱 보면 네. 이제 9월 달에 모든 거를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나리오는 50, 50, 9월 달에 25 내지 50. 그래서 2 넘는다. 여기에 75하고 50하고 그다음에 25하고 뭐 이런 속도로 간다. 여러 가지 무슨 시나리오를 다양하게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는 최악경우를 하더라고요.
가장 자이언트 스텝을 뭐 하고 그때 변동성이 커지고 그래서 만약에 내일 시장이 오늘 같은 폭락이 나와요. 그럼 우리는 또 2,400을 깨는 거거든요. 그렇죠. 50년. 그러면 선물로는 한 5 내지 7을 더 빼요. 그럼 삼성전자 한 58,000원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거기서 다음 그림은 뭐가 나올까요? 전 작용 반작용 나온다고 보거든요. 반등. 네. 네. 반등이 뭐 데드캣 바운드든 기술적 반등이든 일단 뭐 내일 뭐 미국 증시가 또 일단 부러져서 뭐 다우 500포인트나 1000, 나스닥이 또 뭐 300에서 500 빠졌어요. 아침에 딱 열어놨는데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시가가 저가를 만들면서 우리는 터닝 포인트를 파생 쪽 프로그램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파동 다음에 움직임에서 뭔가 이제 대세 결정이 또 나올 것 같고요. 그러면 이럴 때 제가 이제 이걸 한번 보시죠. 네. 이럴 때는 지금 제가 시장한테 물어볼 때 이거를 굉장히 한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일주일 전, 한 달 전이 지금 5월 10일 날 이 11,000대인데 이거 부러졌지 않았습니까? 한 달 전, 그 다음에 3개월 전, 6개월 전, 이게 연초입니다. 네. 이거에 격자 모델을 한번 보는 거예요. 이게 일주일 동안 다 뻘겋죠. 아주 그냥 피바다예요. 지금 좋다고 하는 엑스모빌도 일주일 전 7%, 아마존 16%, 테슬라 마이너스 6%, 애플 마이너스 10%. 그런데 우리 분석의 기준을 딱 잡기 위해서 테슬라, 아마존, 애플, 엑스모빌 요것만 보자고요. 다음이 한 달입니다. 네. 한 달 기준은 엑스모빌이 오히려 8% 올랐어요. 그리고 테슬라가 아까 마이너스 7이 마이너스 13. 근데 애플은 비슷해요. 아마존은 오히려 줄었어요. 근데 3개월로 가요. 그러면 아마존이 마이너스 30이에요. 그리고 애플이 마이너스 14, 네. 엑슨이 24% 급등했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하느님 언급하면서 네. 돈을 많이 벌었다. 뭐 세금 얘기까지 하는. 그렇죠. 러시아가 125조인데 애플, 아마존은 엑스모빌은 더 벌은 것 같아요. 네. 이 세상이 이런 형태인데 이제 6개월을 가보십시오. 엑스모빌이 50%입니다. 그러니까 이쪽만, 그러니까 2020년 1월부터 네. 이 에너지 관련된 이쪽만 이렇게 급등을 한 겁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테슬라가 무려 31%, 아마존 39%, 애플. 그러니까 우리 그 미국 시장의 대표주의 기술주들이 30%나 부러졌다고요. 그러면 테슬라 주가 보면 저는 500불에서는 못해도 800불까지는 또 금방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쭉 들여다보면 저는 일주일이 이번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 증시도 그렇고 상반기에 어떤 전환점을 결정하는 마디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어떤 새로운 또 흐름이 나오나만 보자고요. 네. 기술주가 다시 갈 건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의 관계가 또 어떻게 전개될 건지 그다음에 중국 증시는 저는 연말까지 우상향입니다. 중국 증시는 예, 중국 증시는 보고 거기도 이제 SOC나 동수서산 전번 시간에 우리가 동수서산 전략이 중국 증시의 에너지가 계속될 거다라고 얘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게 우리나라가 따라간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전력 설비, SOC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걸 선택하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택을 이미 하고 이렇게 여기에 이제 이 종목들 샘플이 한번 보시죠. 하지마 대상입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 불러주세요. 하지마. 어떤 것들이 있어요? 특징이 작년도 11월 달에 고점 찍은 섹터들입니다. 아하. 지금 많이 안 보이실 것 같아가지고 좀 작아요. 작아한데 이게 에코프로 BM입니다. 네. 제가 작년 11월 달에 이 우리 팔로우 더 머니 해갖고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그림자 금융을 너무 모르시는 것 같다.
시장을 환호하는데 투자조합이나 사모펀드는 엑스트라한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에코프로면 55만 원, 에코프로 15만 원대 절대 하지 마시고 에코프로 하느니 18만 원대 LG노텍 하거나 다른 쪽으로 가십시오. 뭐 건설, 건자재, 방산 이런 쪽, 네. 이런 쪽으로 갑시다라고 해드렸던 때입니다. 지금 이 종목들이 에코프로 BM, 펄어비스, 특히 위메이드, 첨보, 카카오도 15만 원부터 하지만 네네. 이게 지금 여기 고가 대비 하락률 보면 54%, 52%, 60%, 74% 끔찍한 하락이에요. 근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이게 이제 작년도 50 최고가 대비 그 상장된 종목들을 소팅 시킨 거예요. 80%부터 50%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빠졌다는 얘기는요. 네. 대반등 있을 수 있겠지만 이거는 다시 정비하고 하는데 1년은 최소한 걸려요. 네. 그래서 여기서 실적 단위 커버되거나 새로운 에너지가 다시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카카오 지금 가격대 와서 뭐 디프리 파동 노리고 뭐 하지 마세요. 오히려 저는 어떤 거를 권해드리냐면 1월 27일 날 저점 찍은 것들이요. 1월 27일, 28일. 네. 작년 11월 달 고점 찍고 거의 반토막 이상 된 거는 하지 마. 그거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도 관련이 예, 이때가 네, LG 네, 에너지 네. 솔루션 그렇죠. 되면서 네. 여러분들 반대 매매 당하고 개별 종목들 투매에 시장 나오면서 많이 안 좋았을 때. 어제 네. 오늘 같은 개별 종목 느낌이 그때 똑같이 나왔습니다. 아, 그때부터 움직이는 종목들 딱 보시면 제가 샘플링을 갖고 와봤어요. 네. 어디에 있나? 그 종합주가 지수 대비 제가 샘플링을 한번 찾아와서 갖고 와봤는데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1월 27일, 28일 종합주가 2,591이었어요. 그리고 4월 5일 날 여기 찍고 그 2,600 지지해 주면서 2,760까지 대반등을 줬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렇게 급락을 하는 겁니다. 1월 28일 기준으로 인덱스가 5%, 오늘 이 2,454, 50대가 5% 빠졌습니다. 그리고 4월 5일 기준 2,760은 11% 빠졌어요. 여기 빠진 것 중에 이런 종목들 섹터 한번 보시죠. 1월 27일 기준으로 코스피 200입니다. 네. 20에서 70% 올라간 종목입니다. K자의 상단에 있는 것들이죠. 종목 색깔 보시죠. LX 인터내셔널, 한국항공 우주, 네. 신세계인터넷, OCI, S-오일, 페노션, 롯데지주, LI넥스원,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롯데치서, 한국가스공사, 롯데쇼핑, H&M. 방산 항공도 보이고. 그죠? 네. 여기 딱 특징이 방산, 우주항공, 네. 그다음에 그 거버넌스 관련된 거, 물류, 롯데그룹, 그리고 그다음에 요 밑에 보시면 그다음에 하나솔루션 이런 것들 쭉 KT 그러면 약간 방어주 성격의 공기업 그렇죠. 주가들 그리고 태양광. 네. 그러니까 주도주 섹터가 여기에요. 방산, 우주항공, SOC, 태양광, 부울경, 우리나라도 거기에 연결된 특히 1월 17일 기준으로 새롭게 일반들 털리면서 새로운 에너지에서 뭔가 전환이 되는. 그러니까 조정 때 이런 거를 들어가는 게 더 저는 하나의 흐름이 아닌가. 우주항공 이제 방산 같은 경우는 참 잘 왔습니다. 잘 왔는데 누리호의 발사 일정이 사실 내일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미뤄진 거였는데 저녁쯤에 속보가 또 전해졌죠. 다시 이게 취소가 됐고 일정이 또다시 연기가 됐거든요. 확정은 아직 연기된 일정은 확정이 안 됐고요. 뭐 근데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오늘 시장에서도 좀 안 좋았거든요. 이 우주항공 관련된 종목들이.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죠. 요건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다. 재료 노출이고 그리고 이번에 성공하든 말든 그 재료로 보지 마시죠. 방산도 지금 오늘 현대로템도 급락을 했어요. 그렇죠. 18,000원짜리가 23,000원까지 가니까 이 요새는 올라간 거 빌려다가
바스켓 매도할 때 그걸 때리거든요, 주로. 그런데 아직까지 MOUG 수주해온 거 아무것도 없어요. 또 우주항공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진짜 달나라 보냅니까? 아직 뭐 그냥 뭐 걸음마 단계 아닙니까? 달나라까지도 물론 계획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지만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만 참 새삼 느낍니다. 이 우주로 가는 게 참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정책 방향성은 저는 모빌리티, 그 다음에 우주항공 방사는 10년 트렌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빌리티, 방산, 우주항공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거. 네. 저는 이거에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가 전에 장이 굉장히 겁나시고 2천까지 깨지대로 상관없는 거 딱 세 가지 뽑으라면 제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KT 이렇게 해서 XY축 이렇게 손가락 놓고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에너지 공기업 위주로. 예. 네. 여기가 저점 찍었을 네. 때입니다. 1월 27일 33,000원, 1월 20. 요 특징이 저 삼각형이 제일 작았을 때가 바닥입니다. 그리고 한국전력은 3월 14일 날이 고점이에요. 요때 왜 고점 찍냐면 이때 에너지나 유가가 3월 8일, 9일에 130불 찍었던 네. 때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가스공사도 3월 7일과 6월 10일이 쌍봉이에요. KT는 5월 30일이 고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얘네들은 올라간 거에 대한 지금 조정 중이라고요. 네. 그러면 저는 이 3월 15일 가격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3월 15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그때 이제 뭐 건설 막 하고 뭐 해서 미국 네. 증시도 고점 주고 우리가 또 딱 걸는데 그때 GS건설이 52주 최고가 찍으면서 건설주 대장주들이 꼭지 찍은 날입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쌍바닥을 주고 있어요. 네. 제가 건설주는 7월부터 시작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터프하기 시작해서 불경하고 그런데 이게 3월 15일 말입니다. 네. 요거를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또 한번 비교해 보시죠. 얘는 물류입니다. 네. 여기 보시면 아시아나항공, 현대그로비스, 그다음 페노션, H&M. 이거 최고 친 게 흠은 3월 4일 날이 고점 찍었고요. 저점은 똑같습니다. 1월 27일, 28일 날 대부분 다 저점 찍고 그 다음에 페노션은 5월 달에 8,000원까지 바닥에서 거의 더블 가까이 갔다가 지금 6,700원까지 조정했고 아시아나항공은 23,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리오프닝 되더라도 17,000원까지 조정하고 있고요. 근데 이걸 왜 뚱딴지 같이 보이냐? 지금 리오프닝, 다시 물류 정상화, 마켓동에 가더라도 이 종목들 가만히 보시면 올려놓고 지금 눌림목 조정이라고요. 그리고 지금 아시아나항공은 저는 아직은 안 하고 싶어요. 요거는 왜 안 하고 싶냐면 아직까지 유가가 어떻게 될지 리오프닝의 속도도 어떻게 될지 좀 몰라요. 근데 저는 흠이나 페노션은 다시 들어가자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전략이 나와요. 물류 중에서도 약간 중국에 이제 막았다 다시 했다 해서 이게 일정도 제대로 안 나오지만 궁극적으로는 저는 이제는 풀린다 쪽이거든요. 네. 그러면 풀린다 쪽에서 이제 이게 인플레이션을 잡는 속도를 결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HMM이나 페노션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간단히 얘기해서 유가가 꺾여 내려오고 우크라이나나 이런 데에서의 마켓 덩이에 좀 풀어내고 농업주가 가다가 꺾여 내려오면서 이제 미국과 중국의 싸움판이 이번 11월 달 중간선거 가까워지면서 뭔가 보이지 않게 앞에서는 뭐 서로 주의과 싸우지만 보이지 않게 서로 느슨해지는 이걸 건드리면 서로 다치니까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뭐 갖고 본다? 흠하고 페노션하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중에서는 아시아나항공보다는 페노션과 H&M 쪽은 지금도 네.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이게 가면 이제 시장은 간다 쪽을 네. 보겠고 그 다음에 아까 지금 KT나 한국전력이나 가스공사가 가면 이건 방어주 시장은 안 간다로 보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요거만 샘플링 하시더라도 그러면 가장 결정적으로 이게 꺾여 내려야 돼요.
엑슨모빌. 엑슨모빌. 네. 이게 올라가면 이렇게 지그재그. 이게 먼저. 그러면 이거에 따라서 우리는 인플레이션, 금리 속도, 그 다음에 환율 이런 것들이 일단 교통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원달러하고 그 다음에 엑슨모빌하고 삼성전자 삼각형을 같이 그려보면 대충 외국인들의 타이밍이나 호흡을 알 수 있지 않을까. 갖다 해서 환율 올라가고 그러면 우리나라 엑스셀 외국인 매도하면 삼성전자가 가거든요. 네. 그럼 환율 올라가면 삼성전자 지수 죽어요. 지금은 그런 상황이잖아요. 예. 원달러 환율이 뭐 1,300원도 지금 위협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외국인 매도 계속 나오고 있고 5만 원까지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고 요거를 삼각형을 일주일에 다시 그려봐서 엑슨모빌 꺾여 내려가고 환율이 쌍봉이나 조금 올랐다가 네. 꺾여 내려오고 삼성전자가 터닝하면 이제 가는 거. 이렇게 잡아. 그러니까 지금 내일 당장 뭐가 해결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샘플링을 갖고서 세 가지를 흐르다 보면 그러면 이제 툼에 나왔던 종목이 삼성전자 여기서 가봤자 또 6만 5천 원입니다. 근데 그러면 부러졌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그 삼성전자 진폭의 두세 배 다시 복구를 할 것 같아요. 뭐 DB하이텍이든 칩셋 미더도 같이 부러지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메꾸는 파동이 나온다고요. 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 7월 중순 우리가 지금 6월 15일 아닙니까? 네. 7월 15일 날 하고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보시죠. 한 달. 예. 네. 그러면 대충 지금의 이 공포나 흐름이 어느 정도 꺾여 내려오지 않을까. 이제 그때는 이제 연말장을 겨냥한 뭔가 또 흐름이 나올 것 같고 또 하나는 네. 이게 하락이 멈춰야 됩니다. 비트코인. 비트코인 테슬라. 그러니까 앞으로 이렇게 그려보세요. 테슬라, 애플, 인텔. 우리 전번에 요 삼각형 그려보자고 그랬죠. 또 하나는 여기다가 테슬라, 비트코인, 도지코인. 도지코인이 들어갔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요 세 가지만. 그래서 이게 자꾸 꺾여 내려와요. 그러면 아직도 기술주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아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애플 주가 한번 보시죠. 지금 120불 보면 이거 160불 근처까지는 V자로 나올 것 같아요. 그 다음이 이제 문제일 것 같고 그 다음에 테슬라 보세요. 상징적으로 테슬라는 5월 10일 저점은 아직 안 깼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75PM 요거 깼다가 터닝하는데 5자 보면 저는 요 750과 800까지는 바로 메꾸고 갔거든요. 네. 이게 안 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요 박스가 1개월 박스는 지그재그인지 아니면 이 바닥을 확인하는데 무려 3개월까지 갈 건지 3개월까지 간다는 얘기는 어떤 논리냐면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가 더 심각해지고 장기전으로 되고 그 다음에 기술주가 계속 고생하고 그리고 중국 증시만 특화되고 유럽이 오히려 박살이 나고 그러면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더 해야 됩니다. 네. 이런 논리로 가버리고 그러면 네. 우리나라도 한국은행이 우리나라도 자이언트 스텝도 금리 인상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가버리면 이 장은 9월 정도 가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6월 달 내일부터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는지 아니면 이게 또 한두 달 더 길어지는지 이게 변곡점은 들어왔지만 가격대로 보면요. 개별 종목들 어떤 거 쭉 보시면요. 적은 거래량의 투매가 나와요. 적은 거래량에. 반대 매매나. 이게 뭐 대량 거래 터지면서 나오면 제가 심각하다고 그럴 텐데 그냥 적은 거래량에 내 통 빠지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어서 매수 에너지도 없고 그래서 툭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멈춰줘야 돼요. 네. 그리고 터닝이 나오면 그건 바로 V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지금 그리고 또 지금 파생 쪽에서는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 지금 여기 보세요. ETF 저주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현물에선 1,900억을 사요. 금융 네. 투자가 3,000억을 때립니다. 그 전날에는 4,000억을 때려요.
이게 앞에서는 사는 것 같지만 ETF 숏이에요. 이게 개별 하락 종목주 개수를 더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오징어 설계 그 그림자 굽는 거 보면 이걸 털어내게 한 다음에 밑에서 걷는 애들이 있는 것 같아요. 기관이 인버스 ETF를 담는다, 많이 모은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 사실 공포심이 더 극대화되는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시장이 만약에 이제 돌아선다고 해도 뭐 삼성전자 52주 신저가를 오늘 봤습니다만 5만 원대까지 만약에 최악의 경우 더 내려갔다가 근데 반등 속도가 좀 빨라져서 반등을 한다고 해도 시장이 좀 같이 올라간다고 해도 일시적인 반등으로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주 일시적 그렇죠? 반등이죠. 경기에 대한 예상들이 사실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기적 측면은요. 네. 저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주식시장을 압축해서 놓고 보면 코인 망가졌죠. 그죠? 뭐 그다음에 지금 이제 채권은 이미 뭐 기절한 상태가 됐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인 망가지면서 코인 투자한 기업도 부러지고 모든 작년에 급등했던 것들 부러지면서 지금 시장이 현 정부가 정책적으로 밀고 가고 있는 방향성, 원전, 전력 설비, SOC 이런 것들 중에 1월 27일 저점 치고 있는 게 이제 움직이고 롯데그룹 주가 보면 요새 모양이 다 달라요. 롯데지주라든지 롯데리츠라든지 롯데쇼핑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7년 동안 그 뭔가 적폐나 거버넌스로 망가졌던 그룹들. 예를 들어서 코롱그룹에서는 코롱 플라스틱이나 코롱 인더스트리 네. 보거나 그다음에 롯데그룹에서는 롯데지주, 롯데칠성, 롯데쇼핑 이런 거 보면요. 우상향이에요. 그런 것들이 왜 나올까라고 보시면 우리 정부의 정책 방향이 우클릭했고 이제 일본과의 연결고리 우리가 일본과 연결고리에 롯데그룹을 봐야 될 거고 그다음에 불경에서 수소 인프라 그다음에 SOC 철도 건설은 아직도 땅도 안 팠어요. 그러니까 수주 매출단이 찍히려고 그러면 금년 말이라고요. 그래서 지금보다 내년 정도 이 시기에 보면 저는 건설주 실적이나 네. 그다음에 SOC 그리고 방산도 지금 MOU지 네. 수치가 안 찍혀요. 네. 이게 찍히는 거는 금년 말이나 내년이라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하나 바라는 게 사우디 네옴. 여기에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화와 7월 1일 터프하게 하면서 이제 영동대교 지화와 이런 것들이 같이 기부 체납으로 들어가서 이게 들어갈 때 지화화라는 게 지화 스마트 시티 도시 인프라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거든요. 이게 집행이 아직 안 됐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작인데 이제 우리는 미리 너무 빨리 그냥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꽃이 피는 게 2025년도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전히 SOC는 긍정적으로 보시는 건데 그 시기를 짧게 잡는 게 아니라 3년 적어도 잡아요. 3년. 적어도 네. 3년 잡아요. 지금 단기적으로 이런 거는 지금 화물차 뭐에서 시멘트 그리고 단가가 올랐으니까 오히려 건설사들이 이거 지면 적자 보니까 오히려 안 짓고 그다음에 마치 대우 조선이 지금 배 만들면 적자 그렇죠. 마찬가지 이 논리거든요. 이게 진화 인플레이션만 잡고 유가만 잡으면 다시 정상화가 된다고요. 수주를 지금 받는다 해도 당장에 반영되는 게 그렇죠. 아닌 업종들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인데 네.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는 진이 빠지고 네. 공포 마케팅에 지금 여기서 털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보냐면 28,000원, 6만원, 38,000원, 51,000원, 지금 다시 4만원입니다. 이제 다음에 51,000원 뚫어갖고 7만원 가는 에너지가 전 내년도에 올 것 같아요. 그때쯤이면 이미 턱팍이 들어가고 지하 노선 정해지고 그 다음에 뭐 어디를 노선에서 발주가 들어가고 매출이 그때부터 잡히면서 네. 뭔가 그 이제 건설 에너지가 막 나오는 시점들이 되는 거죠. 네. 그게 저는 내년 같아요. 그러니까
요번에 시작은 저는 7월부터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이제 삼성전자나 이 금리나 이런 것들 글로벌 변수의 그 하락을 멈추고 어디까지 떨어진 다음에 가는 네. 그런 게 결정이 될 거고. 그러니까 지수 단으로 이 장이 삼성전자가 56,000원 2020년 10월 30일 바닥 찍고 네. 9만 전자께 급등한 그렇죠. 그 에너지가 형성됐거든요. 그러면 지금 거의 거기 왔어요. 거기 왔다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그걸 확인해 주나 이런 것들 좀 체크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이에요. 네. 아, 녹화방송 아니냐고 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도 있으신데 알려드려야 되겠어요. 저희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 계속해서 저희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시간하고 조금 그 방송 시간에 대한 공지가 달라서 혼란스러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원래 저희가 방송 시간을 조금 당기려고 했어요. 앞쪽으로. 근데 좀 9시 때가 오히려 많은 분들께서 좀 함께 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9시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이제 9시, 수요일 9시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인포맥스 라이브 함께 하시고 저희 팔로우 더 머니까지 쭉 이어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미국 현재 시간으로는 15일 오후 2시고요. 여러분, 우리 시간으로는 지금 내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16일 새벽 3시가 되겠습니다. 물론 뭐 그때까지 결과를 확인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으랴. 그냥 잠을 푹 자자. 너무 좋죠. 그렇지만 또 마음이 그렇지 못해서 그때까지 결과를 확인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은데 FOMC 결과에 모든 사실 시장의 눈이 뭐 쏠려 있습니다. 자이언트 스텝 75bp 인상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며칠 전만 해도 가능성이 한 20% 내외였는데 이 90% 이상으로 확 뛰었습니다. CPI가 그렇게 높게 발표가 되는 바람에 그런데 이게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라 뭐 빅 스텝 정도라고 해도 이게 과연 환호성일까? 뭐 시장이 CPI가 그렇게나 높게 나왔는데 빅 스텝을 한다? 자이언트 스텝이 아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걸 더 질질 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에 시장이 그렇게 또 환호할 것 같지도 않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7월 달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슈퍼 빅 스텝 얘기도 뭐 나오고 있고. 근데 나는 그게 네. 언론의 장난이고 그림자 금융의 머니 게임 같아요. 지금 나스닥 선물이 지금 딱 확인해 보니까 150포인트 올라요. 네. 지금 오늘 만약에 75bp 하면 이게 지금 마이너스 150 정도 돼도 이상할 게 없는데 오늘 이게 급등을 해요. 네. 그러면 이게 내일 아침에 이제 실제 시장 딱 들어가서 진짜 300에서 플러스 500을 보는 세상이면 우리는 당한 거예요. 예,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포를 네. 일부러 네, 만들어 놓고 이 골드만삭스나 JP 모간이 그 짓을 제가 가장 기억나는 게 그 SK 하이닉스 매도 리포트 내고 지네들 왕창 산 다음에 6개월 후에 급등시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비일비재해요. 네. 그리고 얘네들 사고 방식이 그거를 그 도박 게임이나 머니 게임의 그 치팅도 전략 전술이다. 속은 놈이 바보지. 속이고. 네. 예. 그러니까 그 서구적 사상의 그러한 그림자 금융 세계에서는 수가 수없이 많아요. 근데 우리 동양적 사고로 보면 저 사기꾼이에요. 네. 근데 자기네들은 그게 전술 전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제가 지금 50bp에 하면은 시장 환호하겠습니까? 할 때 당장 전 환호할 것 같아요. 그리고 75bp 하면 오히려 무너졌다가 다시 또 그 오히려 머니게임 할 것 같아요. 네. 위치가 테슬라나 모든 기술주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올리고 나서 거기에 대반등 에너지가 약할 때가 이제 7월 달 FOMC 가까워지면서. 네. 그러니까 한 달이란 시차는 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한 달 동안은 저는 변동성 장 같아요. 이미 근데 변동성 장은 너무 오랫동안 이어지지 않았어요? 더 근데 큰 변동성? 아니 이제 변동성이라고 네네, 표현하는데 네네. 제가 얘기하는 건 그게 결론은 K자라는 얘기예요. 음흠. 그러니까 버릴 거와 선택관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요번에 빠져갖고 올렸을 때 작년도 11월 고점 찍고 해서 분명히 데드캣 바운드 나올 겁니다. 네네. 저는 그쪽은 버려라. 그리고 오히려 올랐다가 조정하는 것 중에 방산이나 SOC나 그 다음에 수소 에너지나 그 다음에 현 정부가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거 그리고 수치가 찍힐 수 있는 거 매출단이 일어날 수 있는 거 그거는 조정 때 사자. 그리고 바이오도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매출단 없고 사모펀드나 투자조합 해갖고 기술특례하고 임상, 1상, 2상, 3상에서 그런 종목들은 하지 마. 지금 가만히 보시면 특허권이 있거나 구제약주 중에 요새 뭐 원숭이 그렇게 해서 지금 최근에 차백신 연구소나 네. 녹시자 MS 이게 다 백신 특허권. 그러니까 특허권이 있거나 구제약주들. 저는 한미합 한미사이언스 이런 것들을 해야지 오히려 옛날 매출단 없이 기술 특례해갖고 임상,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이 지금 대부분들 거의 뭐 50에서 70%다 부러져 있거든요. 뭐 바이오는 흔히 꿈을 먹고 사는 업종이다, 종목이다 얘기를 하는데 예전에 잘 나갈 때 다 같이 가고 뭐 다 같이 꿈을 먹고 올라가고 뭐 이런 시절이 아니라 제가 정말 많이 구별을 전번 해야 된다. 시간에 네. 이게 그림자 금융같이 사모펀드에서 그쪽 한다 그러면 다 도망간다. 말씀을 예.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검찰 조사 들어갈 것도 어마무시하다. 또 이제 또 나오죠. 대체투자 부동산 그것도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디스커버리 그쪽 관련 분도 구속돼 있었고 이제 라임이나 이런 것들 전번에 사진 보이면서 이런 것들 하지 마세요 했던 것 같이 네. 제거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생의학이나 백신의 특허권이 있거나 지적재산권이 있거나 이런 것들에서 매출이 찍히면서 수익을 주는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냥 아직도 매출단 아니라고 적자 연속인데 기술특례 이거는 금리 인상 시기에는 자금 조달 안 되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내년이 더 나빠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럴 때 가장 그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뭔가요? 주담 대출 받은 거 강제 매도 나갑니다. 주식담보대출. 지금 대부분 대주주는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네. 담보를 자꾸 맞췄는데 네, 네. 이제 나빠지는 거예요. A에서 B, 그다음에 저축은행.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거를 매도를 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갚아야 되거든요. 네. 아니면 연장을 못할 때는 이게 갑자기 또 주가 급락하면 담보가치 훼손해서 강제 반대면에 나가듯이 이런 현상들이 거기서 또 나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오히려 매출단 안 나오고 실적 안 나오는데 담보대출을 연장하는 그 회사들은 악순환이 나올 수 있어요. 금리 인상에 이런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개업을 해야 되느냐. 대기업 계열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미국에 들어가는 밸류체인에 장비되는 회사들. 최근에 CIS가 바닥에서 급등한 것들 다 그런 것들입니다. 네. 요새 매출이 나오는 기업들, 수주해 오는 기업들, 수주해 오는 기업들이요. 바닥권에 있는데 수주로 해와요. 그런데 처음에는 안 가요. 올라가면 꼬리 달려요. 그런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수주 오는 거 매출단 찍히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의 시기에는 매출이 찍히는 기업이거나 매출 찍히면서 나쁜 걸 메꿔서 이익의 성장성이 나오거나 네.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되는데 대부분도 국가 정책이거나 대기업 계열사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위주로 피난을 가셔야지 지금 약간 성장의 꿈을 먹고 꿈을 해서 뭐 하는 기업들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앞 시간에 또 하이브 갖고 있는데 우리는 하이브 작년에 40만 군대 간다. 절대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어요. 네, 일찍이. 네. 네, 네. 말씀하신 김에 좀 개별적인 얘기들도 몇 개 좀 해볼까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 얘기 해 주셨는데 앞 시간에도 아마 인포맥스 라이브 통해서 뭐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BTS 왜냐하면 컴백한 지가 일주일이 지금 안 됐기 때문에 한창 굉장히 또 많이 활발하게 활동을 할 시기고 당연히 그리고 얼마나 또 좋은 성과를 낼까 이런 기대감이 모아지는 그런 시기였는데 잠정 단체 활동 이제 중단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거의 뭐 하이브 주가가 하한가 근처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뭐 부정적으로 일찍이 좀 말씀해 주셨는데 40만 원대 매도하고 1년간 옆에도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랬죠. 네. 근데 그런 기업들은 이제 일봉 보지 마시고요. 월봉이나 연봉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 주가들이 2018년, 19년에 얼마였나? 심지어는 카카오가 2만 원이었어요. 카카오도 뭐 지속적으로 근처에도 가지 말라는 이게 17만 원까지 나왔거든요. 네,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이 다시 정상화되려면 네. 구조조정 들어가고 모든 게 하는데 최소한 1, 2년은 걸립니다. 오래 회복에 걸릴 수가 있다. 예.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네. 지금은 새로운 주도주는 그 새술은 새 부대 맞나요? 그게? 새술은 새부대. 예. 네. 거기에서 찾는 게 음, 새롭게 그게 1월 27일 저점 찍은 것들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대부분들 정부 정책 지금 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게 지속적으로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에너지, 뭐 KT, 한국가스, 네. 그다음에 이제 수소 SOC, 수소, 에너지.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에 납품가다들이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이제 일진 다이아나 일자리솔도 많이 뿌려졌어요. 네. 그리고 최근에 하나솔루션이나 현대에너지솔루션 급등했다가 지금 눌림목이고 네. 오히려 그런 데서 저는 앞으로 2, 3년 에너지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 무거운 한국가스공사가 이렇게 가는 시장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종목을 찾는 게 앞으로 2, 3년 동안에는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그리고 방산 쪽에는 LIG 넥슨이나 하나에로스페이스나 한국항공우주는 눌림목 전략을 써야 돼요. 너무 많이 갔거든요. 이거는 뭐 많이 간 데 따른 눌림목. 눌림목. 네. 그리고 오히려 지금은 이제 방산에서는 하나시스템이나 현대로템을 더 집중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저는 체크해드리고 싶네요. 근데 사실 누리호 같은 이슈는 이제 뭐 중요하지만 단기적이다. 이것만을 보고 주가의 방향성을 결정하지 말아라라는 입장이신 거죠. 야, 그거는 재료 노출이고 뭐 네. 성공했다고 그래도 그날 땡이지. 거기에 뭐 매출단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우주항공보다는 저는 모빌리티. 아하. 모빌리티가 모빌리티는 스마트 시티, 모빌리티, 사물형 인터넷, 인공지능, AI, 시스템 반도체까지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쪽에서 종목을 찾으시는 게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요번 바닥 찍을 때 터닝은 오히려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미국 들어가는 장비주 밸류체인 그런 것들 CIS나 A-프로나 LG솔루션의 장비는 나라의 민디거든요.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서 그리고 지금 삼성전자 부러지니까 칩셋 미디어나 DBA 텍이 전에 지지선을 깨고 내려갔어요. 네. 오히려 내려간 것들을 노리는 게 바로 V자 더 매끈 효과적인 트레이딩이 더 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뒤풀이 파동은 거기서 노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서서히 좀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요일 이제 9시에 저녁 9시에 저희 인사드리게 됐어요. 인포맥스 라이브에 이어서 함께 해 주시고요. 시장이 뭐 잘 견디고 계십니까? 이런 인사가 오히려 적합할 만큼 계속해서 좀 불확실하고 힘든 시장, 계속해서 급락을 좀 이어가는 시장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이들 힘드실 것 같고요. 새벽에 있을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또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결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방향성이 또 만약에 잡힌다면 또 언제까지 갈까? 반등이 온다 해도 단기적인 게 아닐까라는 걱정들도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환율도 좀 불안한 상황이고 당국의 구두 개입이 계속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1,300원대 시도를 계속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환율도 지금 뭐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어쨌든 시장을 계속해서 좀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지켜보시면서도 너무너무 빠르게 이동하는 건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걱정 많으신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네, 시청자님들에게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할게요, 대표님. 그래서 네. 그 내일의 갈림길에서 네.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이동의 리스크가 더 큽니다. 네. 그럴 때는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데 안 보는 것도 방법이다. 전광판 끄고요. 그냥 다른 일 보세요. 그 세상 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꼭 그 금융 위기 때 제 선배님이 죽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죠. 그 순간은 예,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냥 그 선배님 오래된 그냥 산이나 다녀라.
주시장하고 좀 멀리 떨어졌다가 한 달 후에 다시 와라. 그러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주시장 다시 돌 거다. 진짜 그렇게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 여기를 뭐 막아내고 뭔가 이럴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표현해요. 지금 움직일수록 더 다칠 확률이 더 높다. 그럴 때는 바보 같더라도 좀 잠깐 떨어져 있다가 시장이 삼성전자 갖고만 보면 돼요. 정상이 되면서 뭔가 바운딩이 나올 때 그때 들여다보면 지금보다도 어떤 건 더 빠져 있을 겁니다. 네. 어떤 거는 오히려 이게 이렇게 또 다시 올랐어. 거기서 뭔가 매듭을 푸시는 게 더 낫지. 그냥 이런 극단점에서 그 뭔가 그거를 하겠다 그럴 때는 저는 오히려 실수들을 많이 해요. 실수들을. 그리고 요새 같은 장은 그래서 변동성을 이용하는 해지 전략을 쓰는 분들은 뭐 옵션 양매수가 있지만 그거는 뭐 선수들용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분들만 하시고 주식만 갖고 계신 분들은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레버리지 일으키지 않고 현물을 했다면 지금은 그냥 당금질로 네. 견디는 수밖에 없다. 견디는 것도 전략이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움직이지 않는 것도 섣불리 매매를 하지 않는 것도 아무런 걸 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내일 시장에 따라서 또 일주일간 시장 잘 방향성 우리 보면서 수요일에 또 함께 하겠습니다. 다인경제 이승조 대표님과 인사 나누죠.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